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조선해양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후판 가격의 상승세 탓에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박을 수주할 때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셈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영업 전문가로 꼽혀온 가사면 대표이사 사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조선업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바로 후판 가격입니다. 선박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원재료 가운데 후판의 비중은 통상 20~3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판 가격이 급등하면 조선사의 수익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사들은 통상 철강사들과 1년의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후판 가격 협상을 합니다. 하반기의 후판 가격은 톤당 1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포스코는 조선 3사에 후판 가격으로 톤당 115만 원 내외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후판 가격이 톤당 70만 원가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는 것입니다. 철강사들은 후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후판의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철강사들은 지난 5년 동안 조선사들이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후판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크게 안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은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충당금으로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해 놓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1분기에 후판 가격 인상에 따른 충당금으로 1,861억 원을 반영했는데 2분기에는 이 금액이 9,16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인데 증권가에서는 이를 빅베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후판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늘어나는 비용을 메울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을 명분으로 선박을 수주할 때 금액을 올려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앞으로 1~2년 동안 낼 실적은 최근 1~2년 동안 수주한 물량에서 나옵니다. 이 물량에는 후판 가격 인상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선박을 수주할 때 높은 가격의 이를 따내지 못하면 한국조선해양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사면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 사장은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자타공인 인정받는 영업 전문가입니다. 2009년 현대중공업 선박영업부 상무에 오른 뒤 10년 가까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영업을 책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로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에도 선박 마케팅 부문에서 영업 능력을 우수하게 평가받으면서 해외 영업 차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대중공업에 복귀한 뒤 그룹 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를 맡으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영업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직책은 정몽준 회장의 장남인 정기선 부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면 사장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를 지배하는 중간 지수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산하 조선사들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 사장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의 후판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을 선박 건조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 선주들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야만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당장 하반기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선박 가격을 올려받겠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발주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상반기만 해도 척당 가격이 1억 9천만 달러였는데 이가 2억 달러 이상으로 높아지면 발주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조선해양 소속 조선 3사가 올해 신규 수주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그나마 많은 양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점은 이런 발주처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올해 상선 부문에서 새로 확보한 일감은 6월 말 기준으로 127억 8,900만 달러입니다. 올해 목표치의 90%를 달성했습니다. 7월에 딴 일감까지 합하면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신규 수주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 기준 수주 잔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소속 조선 3사가 보유한 매출 기준 수주 잔량은 236억 5,100만 달러입니다. 2020년 말보다 수주잔고가 36.7% 증가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수주잔고는 2년치가 넘는 일감에 해당합니다. 급하게 도크를 채울 필요가 없어진 셈인데요. 이를 무기로 삼아 선주와 협상에 나선다면 선주들이 높은 가격을 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발주처들이 급격한 가격 인상에 반발해 발주를 최대한 늦춘다면
한국조선해양으로서도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적당한 가격에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들이 앞서고 있는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할 것이라며 현재 선박시장은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주도권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객관적 데이터로도 선박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가 사장이 10년가량 현대중공업그룹의 영업활동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완도 주목됩니다. 가 사장은 탁월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일하던 시절 히딩크 감독을 데리고 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가 사장은 정몽준 회장을 따라 대한축구협회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2000년에 직접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당신은 이제 한국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기선을 제압하는가 하면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선수들에게 나무로 오르라고 해도 되겠느냐는 히딩크 감독의 물음에 당신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을 통해서 히딩크 감독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죠. 일각에서는 현재 조선업의 상황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시작이었던 2004년과 비슷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9개월 만에 후판 가격이 60% 넘게 급등해 조선업이 휘청거렸습니다. 2003년 12월 톤당 376달러였던 후판 가격은 2004년 9월 620달러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선박 가격은 원재료 가격의 가파른 급등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신조선가는 같은 기간 119포인트에서 140.89포인트까지 늘어나면서 18.3%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04년에 매출 9조 845억 원, 영업손실 981억 원을 냈습니다. 2003년보다 매출은 11.4% 늘었지만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후판 가격 급등에 따라 신조선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후판 가격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톤당 600달러대에서 안정화했지만 신조선가가 2007년에 184.8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조선사들은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조선해양도 2004년 실적을 저점으로 2010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도 2004년과 비슷합니다. 후판 가격 상승세뿐만 아니라 신조선가도 분명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7월 16일 기준 신조선가는 141.16포인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사이클이었던 2013년에서 2014년 고점인 140포인트를 넘어선 것입니다. 2021년 들어서 신조선가가 30주 넘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박 가격의 상승세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선박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 인상에 따른 단기적인 조선사들의 실적 저하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원 대신증권연구원은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조선사들의 예정 원가 충당금은 현금 유출이 아닌 회계적 계상이라며 향후 선가 상승이나 강제가 안정화 때 충당금이 줄어들거나 환입될 여지가 있으며 조선사 단기 실적이 당장의 주가 변수가 아니듯 주가는 좀 더 긴 시계열의 실적 전망을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반기 선박 가격의 시금석은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LNG 운반선 100여 척의 실제 계약 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선 3사는 2020년 6월에 카타르에서 LNG 운반선 100여 척의 건조 슬롯을 예약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 3사가 이 물량들을 실제로 얼마에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선박 가격의 대세적 상승기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타르 발주권의 경우 향후 협상의 결과를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업을 둘러싼 후판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와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업 전문가인 가사면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의 영업수완이 얼마나 발휘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